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은 정말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맞아요. 자, 2006년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받으셨고요. 네. 은탑 산업 훈장 받으셨고 홍조 근정 훈장 받으셨고 와. 대통령 표창 네. 대한민국 나눔 봉사 대상, 와. 또 교육부 장관 표창, 그리고 올해의 크리스천상 등 선행과 나눔으로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네. 석성 세무법인 회장이자 네. 석성 장학회와 석성 1만 사랑회를 만드신 우리 조용근 장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석성장학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장학회입니까? 석성 이름 자체가 네,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 가운데 자입니다. 그분들이 무학자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예. 왜? 배우지는 못하셨으니까. 그런 부모 밑에 제가 자라가지고 그로 인해서 제가 그 반면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나는 분명히 배우리라. 어. 그리고 유익을 끼치겠다. 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느냐? 어. 장학회가 필요할 것 같다. 아. 예, 그래서 기금이 마련되기까지는 84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12년 전에 72년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아버님이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 어떤 후회를요? 배워야 되겠다. 아, 못 배운 거에 못 대한. 배워서 어. 어머니를 구박하고 애들을 구박하고 아버지 역할을 못했다. 예. 그건 너는 부디 좀 지경을 넓혀서 어. 장학회를 만들었으라도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없도록 해라. 어머 어머. 아버지가 그런 그랬어요? 유언을 하셨어요. 예. 아유, 아버님 그래서 훌륭하시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아버님이 남겨주신 조그마한 집이 있었습니다. 예. 네. 서울 구이동에 정말 한옥집인데 팔아보니까 5천만 원이 됐어요. 오. 그걸 시드만리로 해가지고 네. 주로 이제 강원도 탄강 지역, 어. 하전민촌 네. 그렇게 진짜 이제 아내와 어려운데. 예, 예. 자가용도 없이 시외버스 타고 애들 데리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럼 지금까지 석성 장학회를 통해서 몇 명의 학생들에게 얼마의 장학금이 갔나요? 제가 국세청 공무원 할 때인 2001년도에 네. 드디어 3억이 맞춰져서 네. 재단법인 석성장학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가 제가 현직을 떠난 2005년부터 이제 세무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수익 금액의 1%를 네. 장학회여야 되겠다. 아.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아, 네네. 세무법인을 또 만드셔서 예. 거기서 예.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 84년도에 그 5천만 원짜리 장학회가 네. 얼마? 성경에서 보면 최고의 배율이 100배입니다. 네네. 네네. 30배, 60배, 그렇죠. 100배. 100배. 놀라지 마십시오. 네. 200배, 200배. 200배. 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지금 기본 재산이 100억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요? 공부를 예. 잘하는 학생? 주로 우리는 네. 가난하거나 네. 가난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네. 이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음. 착한 일을 하는 학생, 착한 일. 착한 일, 예를 들면 선행하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심지어 뭐 부모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양로원에 가서 네. 모욕을 시기 좋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 애들도 가능하다는 거지. 아. 공부만 잘한다고 받는 게 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 지금 옆에 보면은 지금 예, 배지가 머리만 한 배지가 나가 있어요. 사람 머리만. 굿 스튜던트라고 돼 있습니다. 어. 착한 학생. 착한 학생. 예. 그래서 선행을 한 학생들, 네. 신문지상이나 교육계로부터 또는 가정으로 특히 교회로부터 네.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특히 착한 일 했다고 추천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 장학금을 주다. 예. 자, 참고로 네. 그동안 3,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30억 원 이상의 장학금이 전달이 됐어요. 네. 네, 정말 대단하죠. 예. 굿 스튜던트 되면 되는 건데. 착한 일을 하면 됩니다. 네. 석성 1만 사랑회도 만드셨어요. 이건 뭐예요?
청년 백서라는 시간을 운영했었는데 청년들이 대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네. 회장님 정도 되시면은 장애인을 위한 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 2011년 6월달에 4조 5천만 원을 들여서 장애인들이 복지 시설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네.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특징 있는 게 해줄 만한 게 그들의 공동생활관. 예. 특히 지적 발달 장애우들의 네네. 공동생활관, 또 공동작업장, 또 학교 같은데 통합교육장,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내가 하는데 특히 국세청 후배들, 그리고 세무사들, 네네.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왔어요. 예. 와서 지금 한 500명 가까운 숫자가 매달 천한 몇백만 원씩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모아가지고 주로 지적 발달 장애우들, 특히 그 자폐성 애들, 예. 이런 애들의 생활관 지어줬는데 네. 지금껏 7군데 네. 전국에 지금 그래도 7개의 예, 자폐성 7군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었잖아요. 예. 어디 네. 어디예요? 강원도를 비롯해서 네. 그다음 서울, 네. 경기도, 충청남도 뭐 등등 해서 7군데를 지어주고 예. 근데 그 어디를 이용합니까? 저 듣기로는 폐교를 활용한다고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기억이 남는 게 네. 경상북도 구미, 네. 네네. 구미에 구미 시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자폐성 애들 학부모가 연락이 와서 구미 지역에 그런 생활관을 하나 지어달라. 그런데 마침 그때 구미에 어떤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어. 네. 거기에 짓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괜찮다. 폐교된 학교를 이용하니까 그렇죠. 그게 소유가 교육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교육청으로 돼 교육청. 있는데 어.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싸게 구입을 해서 네네. 거기에 발달 장애인들의 공동 생활관, 예, 공동 작업장을 지어주면 네. 좋겠다 해서 구미에서 처음으로 거기 시도가 됐습니다. 진짜 폐교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참 좋던가요? 정말 2, 3천 평에 네. 공동 작업장도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운동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적극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굿 아이디어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근데 장로님, 네. 장로님 별명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돌쇠. 돌쇠예요? 그리고 저 평생 직업이 이제 마태의 후손이에요. 예, 마태 선배님이 예, 마태 선배님이 계시죠. 2000년 전에 저희 선배님이신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세무 직업 하셨고. 세무직업이니까. 근데 어렸을 때 정말 아주 너무너무 가난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가난했어요? 제가 6.25 때 5살이니까 제 밑에 49년생 동생하고 살았는데 네. 저희 아버님 밀항선 타시고 일본으로 가셨어요. 네. 저희 사남매를 두고 가셨어요. 사남매나 있으셨어요? 예. 아우. 형하고 누나는 그런 대로 뭐 장성해서 되는데 저하고 49년생 동생은 이 뭐 거의 부모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저는 정체불명의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외갓집의 도움으로. 무슨 외갓집에 고기? 저희 종살이를 했는데 네. 더부살이를 했는데 그때 외갓집의 식구들이 저를 도와줬어서 덜지라는 정체불명의 고기를 들쥐. 그거를 삶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 살았는데 동생은 죽어버렸어요. 왜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니 얼마나 먹었길래 그래요 들쥐를? 제가 50여 마리 먹었어요. 아니 왜 먹을 게 없어서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니, 이제 거기서 저 이제 외갓집이라며. 외갓집인데 뭐 그것도 뭐 사정이 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더부살이 했죠. 뭐. 그러니까 눈칫밥 네. 먹고. 예, 눈칫밥 먹고. 그러면 공부는 제대로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네. 아버님이 돌아오셔서 일본에서 식조 공장 기술을 배워왔어요. 네네. 기계 조작하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로 이사를 가서 아버님이 대구시 변두리에 판자촌에 살면서 네. 뭐 정말 초급 못 피했죠.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런데도 학교는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예. 제가 그 덕에 참 고맙게 생각하는
초등학교 6년간 개근상 탔습니다. 걸어서 다녔어요. 예. 그 중학교 4km인데 걸어서 다녔습니다. 네. 3년 개근상 탔습니다. 네네. 예. 고등학교 역시 4km인데 걸어서 다녔습니다. 이야. 개근상 탔습니다. 아버지께서 일본까지 갔다 오셨는데도 살림은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다 어려웠지 뭐. 그러면 이제 교회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 장로님이 네. 예,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기 원래 제가 시작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서 옛날 우리 어머님 시대는 외출을 나갈 때는 반드시 아동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네. 혼자 안 다녔습니다. 제가 뽑혔잖아요. 어.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제가 뽑혔는데 절에 다 부지런히 다녔어요. 어머니께서 예, 집에서 가까운 대구에 변두리에 조그만한 암자가 있었어. 자주 갔어요. 네. 예. 저도 가기 좋더라고요. 왜? 밥 주니까. 맛있는 밥을 주니까. 그렇지. 절밥 주니까. 절밥 주니까.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님께서 야야 나는 이번 1월부터 예배당 나갈란다 그러시더라고. 갑자기요? 갑자기요? 근데 아마 그때는 지금도 생각이 옆집 아주머니가 어머님을 권유를 했어. 그렇지 않았나. 전도를. 용건이 엄마야 절에 나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냐. 우리하고 같이 예배당 나가보자. 네. 그래서 따라 나간 이제 어머님이 결심을 하셨는데 네. 어머님이 고집이 센 분이에요. 네. 한 번 나가면은 밀어붙이는 성격이에요. 아. 그런데 용건아 가자 예배당으로. 그리고 특히 저희 어머님이 우리가 오남매가 있었는데 특히 저한테만은 용건아 마루에 앉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는 우리 집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막내인데 예, 가운데죠. 가운데. 가운데. 형 누나 저가 있고 여동생 둘이 있어요. 아, 여동생이 또 있었어요. 네. 뒤에. 지금은 뭐 막내 여동생이 미국 애틀란타에서 목회 남편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데 아, 예. 근데 계속 기둥이라는 말씀을 해 예, 주셨군요. 저한테는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어. 그 정말 까막눈이 어머님이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예, 예. 너는 할 수 있어. 자존감을 세워주시죠. 네, 네. 아버님은 아버님은 뭐 신하하고 전혀 관계 없죠. 술 좋아하시고. 아이고. 뭐. 그래 뭐 어머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네. 교회 가 있는데도 아버님 술 취해가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막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교회에서 그렇게 아니 끌고 그 나가시고. 정도였어요? 예. 야, 너무 부딪히니까. 술만 자시면 어머니하고 전투를 벌이시니까. 어머니를 못 살게 보시니까. 그러면은 믿음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12년 후에 아버님은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예, 내 때문에 돌아갔다고. 어머님이 저 중풍으로 돌아가셨거든. 그건 나중에 아버지 12년 후에 아버님은 예. 식도 캔서로 돌아가셨어요. 암. 식도 암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뭐 교회 장로고 뭐 이러다 보니 뭐 집사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아버님께서 예배당 나가야 되겠다. 어.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세례 받고 또 잠실 그 부근에 네. 거기서 전도도 하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나. 회개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 아 일찍 좀 진짜 믿고 감사하네. 일찍 그랬으면 그러게. 더 행복했을 예.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의 기도로 저희 온 가정이 어쨌거나 목사가 나왔잖아요. 사이가 목사고. 네. 네네. 예. 또 권사 제가 장로잖아요. 네네네. 그럼 온 식구가 지금 뭐 믿음의 식구가 돼 있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우리 장로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예.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신 거예요? 그때 저희 형편이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학교 제가 진학이 안 그때 되는. 공부를 꽤나 했습니다. 네. 대구에서 예. 그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꽤나 했는데 아버지 내 서울 가겠습니다 하니까 죽어도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나는 도울 형편이 못 된다. 대학 간다고. 너 직장에 취직하라는 거예요. 아. 정말 고민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20대인데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 공고문을 보게 됐어요. 네. 국세청이 그때 처음 발족이 됐습니다. 네. 네. 66년 3월 3일인데 국세청 국어 공무원 모집 안내예요. 국세청이 새로 발족이 됐으니까 네. 신규 채용을 늘려야 돼요. 네. 공무원 500명을 필요하죠. 뽑는데 500명? 6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시험 과목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왜요? 왜? 제가 그 당시 제가 희망하는 서울의 뭐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상가대학에 네. 시험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회계학, 뭐 상업부기인데 일반 상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인문학교에서 제가 상업부기를 공부를 했어요. 오. 아니 일반 학교에서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때 우리 옆반 담임 선생님이 상업부기를 전공하셨는데 이분이 우리 고등학교로 정근이 오셨어요. 네. 오셔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네네. 야 용건아 너 선택 과목은 뭐로 하느냐? 예. 상업부기, 독일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독일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독일어 한다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당장 어. 당신이 가르치는 상업부기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 왜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 그래서 그러고 친구들도 데리고 오느라 그러면 대학 진학을 안 하시고 그 공무원 시험을 보신 거예요? 했는데 시험 과목을 보니까 아 이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2달 만에 합격자 발표 나는데 예. 합격을 축하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시구나. 어머나 장로님 공무원이 되셨어. 공무원이 그때 보니까 500명 모집에 6만 명이면 100대 1이 넘어요. 120대 1이죠. 그죠? 예. 120대 1의 이야. 관문을 뚫고 예. 그때 생각한 게 아, 하나님이 이거를 길을 그렇게 콜링을 하셨구나. 네. 훗날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세무서 이제 직원이 됐잖아요. 예. 공무원이 구급 공무원이죠. 구급. 네. 그럼 이제 저 월급이란 거 받고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 이제 가정이 좀 괜찮은 친구들은 대학을 갔어요. 대학생. 그때 이제 특히 이제 저한테 아.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것은 네. 내보다도 못한 애들 그때만 해도 대학생 제복이 있었습니다. 어. 배지 달고. 배지, 맞아요. 교복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네, 직장에 대학생. 나갔는데 친구들이 여름 방학 되면 와가지고 폼을 잡는 거예요. 네. 네. 야, 나 공무원이 막 말단 공무원이 뭐야?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걸 해야지 행정고시 보고 뭐 이래야지. 그렇지. 하고 막 막 자랑질하지. 폼을 내는 거예요. 어. 그때 제가 아 나도 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야간부 학생들, 네. 직장인들을 위해서였는데 청구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네. 67년도죠. 근데 놀랍게도 수석 합격을 했어요. 이 주경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네. 주경야 덕이네. 예. 예. 그러니까 4년간 등록금 면제를 받았죠. 어머. 그러니 1년간 제가 본 걸 모아가지고 등록금 마련해야 되겠다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데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가끔 와서 폼을 잡는 거예요. 아유, 그 친구를 폼 잡는 거에 아주 그냥 아유, 손이 많이 뒤집어지셨네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아 나도 서울 가야, 가야 되겠다. 되겠다. 야간부가 제일 그 한 대가 성균관 대학이었습니다. 예. 제가 서울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명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야간 절차를 타고 성균관대학교 2부 상가대학에 네. 그 시험을 찾아가셨어요. 쳤어요. 쳤는데 68명이 왔는데 2명을 뽑는 거예요. 34대 1이죠. 아이고. 그거 합격했어요. 이야. 연락이 온 거예요. 시험만 보면 합격했어요. 오라고. 합격했으니까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해놓고 야 이제 대구에서 그렇다고 매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 다니죠 어떻게 다니? 그래서 제가 상소문을 올렸죠. 상소문을. 근데 보니까 국세청 그때 간부 명단 중에 보니까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분인데 지금 조용기 목사님의 사촌 형입니다. 그분. 조용대라는 분인데 이분이 높은 직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절미하고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라고 했어요. 왜? 저희 우리 종씨 일가니까 조용까지 같으니까. 예. 예. 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히 제 신세에 안타를 했죠. 제가 이래서 국세청에 시험처가 합격했고 이래서 서울 가기를 희망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공부해야 되니까. 예. 그때 이제 국세청에서 지방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 요원들을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에 예. 세운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집중 투입한다고 그런 이제 지방에 있는 우수 요원들을 뽑는데 거기에 저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균관 대학이 거기 명륜동에 있으니까 네. 동대문 세무서가 보문동에 있잖아요. 네. 그 가까이
학교 다니라고. 이야, 그렇게까지 배를 해주셨구나.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지. 인도하시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요. 자,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 예. 그때 받은 어떤 선물 하나가 네. 우리 장로님의 나눔과 섬김의 그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던데 그 선물을 오늘 갖고 나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네. 이제 80년 초에 네. 뭐갓 30 조금 넘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맡은 분야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네. 양도소득세, 네. 상속세, 증여세 이 생활세금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날 한 분이 네.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제 철제 도자기라고 저금통? 저금통이네. 동전통이죠. 네, 이걸 들고 와서 잘 활용을 해보십시오 하고 가시더라고. 어머, 이 동전통인데 이게 뭐로 쓸까 하다가 빈 통을 갖고 왔어요. 예, 이거 통을 요 채로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네. 그때 받은 그대로입니다. 네. 가져와서 그래 동전통이니까 동전을 넣어보지. 그때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종로구청이 있었어요. 네. 수성동. 이름 없는 저 청소년 가장 네. 하나 계좌번호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름 알 필요도 없고 난 뭐 얼굴도 안 볼 테니까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은 내가 여버리라. 아.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동전을 넣기 위해서 지하철을 부지런히 다녔어요. 지하철 타면 동전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걸 모아서 해봤는데 어쨌든 10만 원을 맞추었어. 네. 네, 맞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네. 아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됐네. 네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네. 민간인 신분으로 딱 되니까 이 동전통이 저한테 소리를 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거 안 받겠다. 좀 나를 품격을 높여달라. 그래서 아. 이걸 만들었어요? 예, 이걸 제가 직접 제안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이제 수익금 전액이 네. 제가 만든 일만 사랑에 지금 다 들어가요. 오.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동전이 제 인생관을 바꾼 거죠. 예. 나눔을 생활화하는 거. 네. 아니 근데 그 민원인이 예. 빈 저금통을 갖고 오는 것도 그것도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럴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빈 저금통을 갖고 또 와서 흔히들 이거 갖다 놓고 가서 뭐 뒷전인데 제가 유달리 이걸 쓴다는 것도 이게 쓰신다는 좀 것도. 이상하네. 예. 그때 인사이동 때마다 이거를 제일 먼저 챙겼어요. 그거 갖고 가야지. 이게 바로 이제 저로 하여금 나눔의 전도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다가 예. 대전지방국세청장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세무사회 회장도 하셨단 네.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네. 나눔과 봉사의 지경이 더 넓어졌어요. 네네.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세무사회 회장하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저게 회원이 제가 국세청 실무자 대표로 파견을 했었는데 네. 그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세무사 시험 공부를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인연이 돼 가지고 네. 그때 제가 대전국세청장하고 나오는데 세무사 업계에서 떠드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세무사 회관에 어떻게 불상이 있느냐? 당신은 장로잖아. 당신이 출마를 해서 없애자. 아니 그 거기 불상이 왜 있어요? 그 세무사 회장실에 있다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머. 그래서 떠드는 회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당신이 어. 출마를 한번 해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출마. 예. 그게 직접 선거입니다. 뭐 예. 안민이 직접 선거하는 거예요. 예. 네네. 대통령 선거하듯이. 네네. 그래서 하여간 또 밀려서 나왔는데 네. 예상과 달리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캐치프레이즈로 나눔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겠습니다. 아하. 그런 게 나눔과 섬김이 그 나온 거예요. 네네. 그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던지 저한테 자꾸 일을 막 챙겨주시기 그러시구나. 시작하는. 그래서 지경이 네. 뇌물에서 태평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 시작하실 때 사실은 공직에서 그만두시고 네. 나오셔서
기도원에서 3박 4일 금식 기도를 하셨네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세무사에게서 뭐 계속 이런 거 전화 오니까 네. 자 과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예. 강원도 어느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제 이제 인생 후반전이 됐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길을 열어 주십시오. 네. 기도원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아내가 저한테 묻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나도 모르겠어 무슨 기도했는지. 그런데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 네. 나눔이라는 단어. 나눔. 나눔을 저한테 계속 떠오르게. 방망이 치듯이 어. 되뇌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눔이다. 그래서 제가 이 나눔의 전도사가 본격적으로 된 지경이 네. 넓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네. 지금도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근데 능력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공직에서 나오셨으니까 네. 석성 세무법인을 차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자, 이제 네, 그때- 장학회가 모체가 돼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도우기 위해서는 수익 사업체가 필요하다. 그렇지, 그렇죠. 세무법인. 오픈하는 날 그것부터 이제 독창적으로 화환 안 받으셨다면서요? 예, 어. 그때 당시는 다 하나를 받았어요. 개업할 근데 때. 제가 청담동에서 개업을 했는데 네. 아 이게 하원 들어오면 이거 치우기도 귀찮고 이러는데 이럴 건 뭐 있느냐. 그때는 제 머리에 야 이걸 차라리 사랑의 쌀이나 뭐 딴 걸로 받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안 낫겠느냐. 아이디어부터 괜찮은 거예요. 네네네네. 그때는 그때 구룡마을이 강남구에 제 관할 강남구 관할이니까 그 어려운 분들이 있고 네. 네. 또 바퍼 네. 네네. 이게 이제 98년부터 제가 알아가지고 그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네.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하완이 좀 적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완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들어오게 하시고 네. 또 사랑의 쌀을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 그건 한마디로 기적이에요. 네, 얼마가 들어왔느냐? 6천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6천만 원이요? 그 당시에? 예, 사랑의 쌀로. 오. 그 어디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룡마을 네. 그래 강남구청장한테 제가 공문을 보냈죠. 네. 이게 좀 필요한데 간내 좀 쓰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굿 아이디어. 감사합니다요. 네. 굿 아이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아는 거야. 예. 예. 아, 우리 저분은- 장도님께서 뭘 그럼, 하신다 그럼. 그러면은 맞아. 이 저분은 저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 주위 사람들에 나누려고 저런 걸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시니까. 알지. 그때 제가 느낀 누가복음 6장 38절. 네.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깊이 박혀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줘라. 네가. 네가 나눠 줘라. 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 채우리라?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제가 이걸 확신하게 됐어요. 네. 바퍼 봉사는 어떻게 또 계속 하시게 되신 제가 거예요? 98년도에 네. 그게 이제 최일도 목사 내가 국세청 신우회 회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우리 최일도 목사님을 우리 강사로 한번 초빙을 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청란리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여자 성녀죠. 비군이. 네, 비군이. 이분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일 무료 천사병원에. 천사병원에. 네, 네, 안내를 네. 하면서 이분이 지금 이름도 없다. 그래서 이제 하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일도 목사님이 붙여준 거예요. 하자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아 불쌍하더라고 보니까 연고도 없는데 그래서 하자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하고 제가 나도 모르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그분한테 드렸어요. 예. 서시고 그 하시라고. 일주일 후에 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하자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하자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한테 받은 그 용돈 전부를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이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하고 이제 깊이 간절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제가 바퍼 명예 본부장으로 지금껏 예. 간호해 주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나눔과 봉사가 이제 국내를 넘어서 예. 열방까지 지경이 넓어졌어요. 예. 미얀마라는 곳은 제가 한국 세무사 회장 때
2008년도에 중국 서찬성에 지진이 나서 25만 명이 네네. 죽었습니다. 네, 대지진 맞아요. 났죠. 예. 네. 그때 남쪽에 있는 미얀마에는 쓰나미가 온 거예요. 나르기스라는 대형 쓰나미가 와서 네. 8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 회장으로 야 이거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되니까 우리 흔히들 말 전문 자격사 시장에서 그냥 뭐 한 대사관에서 조금씩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한 분 나가 있는 분이 있다. 네네네, 양곤대학교에 미얀마과를 미얀마학을 전공한 네. 선교사님이 있어요. 정말 유창한 분인데 네. 이분한테 연락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학교를 한 동 지어달라는 거예요. 학교요? 예. 갑자기 학교를요. 학교 그럼 돈이 얼마 드는데 가지고 3만 불이면 짓습니다. 그럼 공사 기간은 3개월이면 짓는데요. 그래? 그 우리 이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를 지어줘야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2009년 1월달에 학교 준공식을 가보니까 그 학교 학생이 1,500명입니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영국제 예. 학제니까. 그래서 가니까 자기들이 고유 전통의 옷을 입고 저희들을 환영하는데 딱 느낌이 내년에 또 와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해주다가 이제 그만둬도 되겠더라. 학교도 한 서너 개 동 지어주고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컴퓨터 교실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물도 파주고 이제 어느 정도 학교 구실을 했으니 나는 손 떼겠다. 이제 내년부터는 안 온다 하니까 육성회장이 발따기를 물론 불자지요. 이분이 딱 일어나서 저한테 강하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도 안 오실 겁니까? 어머. 제가 어머, 물론 어머. 통역이지만 예. 저는 그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네네네네. 저도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예. 그럼 와야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옵니다. 오늘까지 코가 끼어가지고 아이고. 지금까 학교 8동 네. 미얀마에? 예, 체육관 네. 실내 체육관 지어주고 체육관까지 지어주셨어요. 이제 지어줄 때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틀림없이 그 선교의 전당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아멘. 그 네. 육성회장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나요? 만날 때마다 이제 예수 믿나 까뜩까뜩 하시는 거예요. 끄덕끄덕해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네. 실질적으로 제가 재단 이사장인 거예요. 네. 운영은 나라에서 하지만 네. 그래서 지역 주민이 그러지 마시고 대한민국 한글로 간판을 걸어 주십시오. 학교에? 그래서 한글로 된 네네. 간판. 예. 대한민국 석성 고등학교. 우리 한글로 된 간판을 그게 지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미얀마에? 예. 아니 애국가도 4절까지 불렀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교육부 장관이 네. 양곤시 교육부 장관이 너무 고맙다. 네.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동이에요. 제가 생각이 이분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예, 맞아요. 그럼 먼 훗날 이분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최고의 실세가 저한테 요청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네. 미얀마에 사업을 해달라. 노 땡큐. 나는 사업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 애들 한국에 유학 좀 보내주십시오. 오케이. 당신이 추천하면 해주겠다. 지금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 3명이 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네. 얘네들이 전도 네. 분명히 성경도 사인해주고 우리말로 된 성경 예. 읽어봐라.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해줬고 아마 저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게 미얀마가 지금 개신교 비율이 네. 6.5%입니다. 많이 5,400만 올라갔네요. 원. 예. 오, 정말 많이 올라갔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네, 거예요. 네. 저는 미얀마가 꿈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많은 후배들이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네. 갑시다. 아멘.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장로님께서 나눔을 할 때도 예. 장로님만의 원칙이 딱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바쁜 명예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틈만 나면은 배식을 하는데 네. 그게 배식하는 자원봉사자 그 배식장에 네.
나눔과 섬김에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써놓으셨어요. 예. 네. 저도 그거 참 공감하는데 네. 첫 번째. 참 맞는 말이다. 네. 첫 번째, 네. 나눔과 섬김은 지금부터다. 네. 지금부터.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지금부터 해라. 네, 지금부터 바로 해라는 거지. 또. 나중에 보자는 사람 전부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해라. 네. 적시성이죠. 아, 두 번째가 여기서부터 해라. 나부터 해라. 나부터. 나부터 해라.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네네. 작은 것부터 해라. 그렇죠. 큰 거 뭐 거창하게 매덕하겠습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작은 걸 할 줄 알아야 큰 걸 하지. 그리고 비슷한 말이지만 실천 가능한 것부터 예. 찾아서 해라. 예.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라. 네, 맞아. 여러 5가지 원칙이 있는데 네네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제가 느끼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라. 지속적으로. 아, 뭐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단발성이 흔히들 아니라. 뭐 연말 연시 되면 한번 네. 이런 일회성 하지 말고 네네네네. 지속적으로 해봐라. 이러면 분명히 나눔의 중독자가 된다는 거죠. 네, 나눔의 중독. 최고의 중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런 생각 혹시 네. 안 해보셨어요? 요새 뭐 재테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의 일부를 내가 재테크를 좀 할 걸 하는 그런 후회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돈을 제법 벌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말씀대로 아 나도 재테크 해봐야지. 네. 그렇게 했는데 판판 실패인 거예요. 안 돼. 저도 사기를 많이 당하게 돼요. 그게 아니 장로님, 아니, 장로님 예. 그거 저하고 똑같으시네. 사기도 당하셨어요? 이게 돈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건 나쁜 데로 가니까 이상하게 나쁜 방향으로. 아, 그거 깨달으셨겠네요. 야. 예. 제가. 예. 아 그래서 나하고 그게 안 되는구나. 예, 그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 야, 네 그거는 가지 마라. 그거 했는데도 갔으니 실패를 만들게 하시는 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유자금 있어갖고 남들 다 되는 주식을 샀는데 내가 사면 왜 콩락이야? 아니, 어? 돈에 부동산도 있어서만큼은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알고 계신데 근데- 그분이 사기를 당하셨다니까. 아, 저도 많이 당했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그 각종 모임에 네. 전직 뭐 권력기관에 있는 뭐 총수들 만나 먹는데 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네. 그분들이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네. 어, 나도. 회장님도 당했습니까? 저도 당했습니다. 그런 분이 많아요. 네.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사기치겠느냐? 그렇지. 근데 그런 건데 우리 성경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길이 아니면 가지 돈은 말라 절대로 그냥 흘러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멘. 네. 그걸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실패를 많이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 그렇다고 그 돈 없어도 지금 먹고 살잖아요. 그럼요. 네, 또. 네. 자, 우리 장로님께서는 지금 석성세무법인 회장님, 또 네. 명예신학 박사도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석성장학회 회장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님, 밥퍼 명예본부장님. 정말 많은 직함이 있으신데. 이거 어떻게 다 하시오 혼자? 그런데 어떻게 불려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마지막까지 맡고 싶은 직책은 감동공장 공장장. 감동공장 지금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맞아요. 우리 교회나 교회 안팎에 불문하고 온 세상이 감동이 사라졌어요. 감동 공장 공장장. 예, 네. 그게 바로 제가 나눔의 네. 전도사로 인해서 네. 감동공장 공장장 직을 맡고 싶다. 정말 아니, 좋은데요? CT에서도 감동공장 공장장. 네. 그렇죠. 여기도 감동이 있어야 예. 되니까. 네, 네. 내가 하기가 어찌 보면 대학교 중퇴잖아요. 그러네요. 복학을 안 그러네요. 했으니까. 예, 예, 그러네요. 2012년도에 성균관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네. 총장이. 졸업 안 할 거냐고요? 아 선배님 네. 거의 1년만 더 하시면 졸업이 되는데 왜 졸업을 안 하셨습니까? 어.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가 정말 일에 파묻혀서 이게 뭐 학교 야간부 다니 이거는 뭐 생각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네. 2012년도에 졸업식 날 저를 부르더라고. 네. 명예 졸업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날 가서 제가 깨달은 게 박사학위를 받은 200여 명은 단하에 세우는데 저 명예 졸업장을 받은 저는 총장 바로 옆에 앉히시더라고요. 마치 저를 위한 네, 이벤트 네, 네.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왜 후배들이 본받을 그런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매년 그런 사람 한 사람씩 뽑아서 명예 졸업장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 명예 졸업장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졸업장이고 명예직이 네.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눔 전도사라 불리고 싶다. 예. 그 중에서도 제가
마지막까지 맡고 싶은 직책은 감동공장 공장장. 그래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불러드리도록 우리 저 하겠습니다. 네. 돌쇠 장로님, 조영근 장로님. 네.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제가 거듭 이야기했지만 이 사역들을 정말 네. 제가 지금 나눔과 섬김의 이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영역 기본이 네.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지금 교회가 뭐 교회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네. 교회는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빙 처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교회의 의미를 우리 새롭게 하자. 삶의 현장에서 네.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한번 행사해 보자. 예. 네. 교회는 부동산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런 걸 위해서 좀 몸을 바치고 싶은데 영역을 넓히고 싶은데 네. 하나님이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지금 건강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쓰시려고 그럼- 작정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실천 신학 명예 박사.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네. 얘기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 네.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조영근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